노동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란봉투법이 단독으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국의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대학교도 100여 개 대학교에 붙었다며. 네, 심지어 전남대 붙었나요? 전남대까지. 예, 서울대 붙었나요? 예, 심지어 이제 서울대, 뭐 전남대까지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 신전대협 우리 김건, 네. 우리 전대협 의장 네.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김건 의장이 네. 그렇게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신전대 의장을 만나서 어이구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랬더니 네. 김건 우리 의장이 네. 자기 엄마한테 그 소리 듣고 네. 다른 사람한테 그 소리는 내한테 처음 들었대. 네. 내가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전국에 이 대대적으로 붙은 이 대자보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니, 네, 바로 이 노란봉투법 반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 착취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 노란봉투법 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 신전대협이 네. 민주노총 앞에서 네. 삼촌 이모들 우리 일자리 좀 주세요 하고 피켓 들고 시위한 전력이 있죠. 굉장히 많이 했었죠. 민주노총과 이제까지 좀 많이 싸웠던 곳입니다. 네. 용기 있는 청년들이죠. 그렇죠. 하여튼 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아주 칭찬해주고 싶고 네.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네.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청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란봉투법이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짧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치적인 측면과 법으로서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내가 너무 유식하게 얘기하나? 정치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네. 노란봉투법을 이재명이가 맨 위에 세워서 이렇게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을 들어주는 대신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향해서 너희들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용역투쟁을 시킨 거예요. 하청투쟁을.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고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다행히 한국노총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들은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거부권이 아니고 제2권. 제2요구권. 이것이 맞는 말인데 여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거부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제2요구를 했냐 대통령께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대통령실에서는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은 이제 노란봉투법은 노조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를 개정하겠다고 이제 올린 건데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조와 3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사용자 범위가 2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사용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물어보니까 현대자동차는 완성차고 수백 개의 협력사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1차 밴드가 한 600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성이 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1년은 365일밖에 안 되는데 600개 하청회사하고 뭘 해야 돼요? 교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아니 내가 뽑은 사원도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노사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합니까? 그럼 600개의 하청회사 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법이 체계가 안 맞잖아요. 법률끼리 충돌하잖아요. 이게 사용자성이에요. 사용자성.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60%를 하도급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 야 현대건설 나와. 그러면은 협력사가 600개, 700개, 1000개 이렇게 되는데 365일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3번씩
단체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간이 아닌데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 이제 공무원으로 빗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 원주시청 노동조합이 네네. 원주시장하고 교섭을 하다가 네. 안 들어줬어. 네. 그럼 어떡해요? 야, 공무원의 대빵은 장관이나 대통령이요. 대통령 나와 그러면은 누가 나가야 되나요? 이 법대로 하자면은 대통령이 교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 상충되는 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법이 이것이 됩니다. 민법하고도 안 맞고 형법하고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인이 형께서 이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한 적은 없죠. 아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해준 거는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황당하니까 안 해줬는데 이재명은 이걸 왜 했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걸 끌어들여서 자기 방탄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법이고 나발이고 개판이고 막 해가지고 일단 살고 봐야 되는 절박성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재명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조에 5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조 5항에 대해서. 2조 5항은 이제까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에 이 세가를 빼버렸어.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빼버리면 뭐냐? 근로 조건의 결정이다. 그러면은 노사가 쟁의 신고를 들어가는 것은 근로 조건이라는 것은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 때만 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는 안 돼요. 근데 근로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정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단체 협약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다음에 근로 조건이라는 규정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지금 교통공사 지하철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막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합법적인 노조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임금이 너무 낮다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또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하는 게 뭐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걸 외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내용입니다. 3조는 국민이 다 알아요. 알기가 쉬워요. 왜냐? 이게 민법과 형법에 상충되는데 그래서 불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민형사상 책임을 지잖아요. 실제로 근데 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은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도 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 조항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강도질을 했어. 그러면 이거 불법이니까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처벌을 못하게. 이러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냥 강도를 낮추라는 거죠. 처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피해를 입는 거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 손해를 메꾸려면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파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 굉장히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 막 뭐 물류가 멈춰가지고 운송이 안 됐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피해가 있고 아까 얘기한 정치적으로 정쟁화를 시켜서 서로 분노와 증오로 헐뜯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력이 낭비되고 국민적 에너지가 둘로 갈라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어디 소말리아라든가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아주 못된 것을 왜 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가 징역 50년 무기징역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막 던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달 말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이 제2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고 이렇게 법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심각하니 국회 만장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논의해 주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점잖게 국회에 호소한 거예요. 이것을 제2요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머니투데이라다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거부권이다
이것은 뭐예요?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해석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부권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네,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이고 네. 이 제2요구권이 되더라도 네. 한국노총에서는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뭐냐? 노란봉투법에 관계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노조의 99%가 어디 소속? 민노총이다. 민노총 소속이고 네. 1%가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노란봉투법은 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관련이 근데 없다. 도대체 김동명 위원장 그 단식하는데 왜 찾아가지고 노란봉투법 해달라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민주노총에도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네. 그냥 시도협회 본부장들이 아니되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해갖고 네. 그냥 위화도 회군을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2요구권마저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년 총선에 200석을 얻어야 된다. 이 200석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실제로 200석을 얻게 된다면은 이런 그 거부권, 제2요구권도 무력이 되고 사용할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요. 법도 아닌 것을 막 꼴리는 대로 맹글어버리고 아주 싶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폭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200석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본인들의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법무부 장관님 이렇게 헌법을 능멸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소를 제기해 주세요. 네. 한번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소망입니다. 네. 아니 하면 되지. 그것도 네. 권한인데. 아 그래도 이제 나라에 혼란이 오는데 쉽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해는 네. 눈에는 눈으로 해야지. 네. 아. 마음이야 그렇게 하면 뭐 굴뚝 같은 마음이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